70세의 김 씨는 어제 은행에서 통장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잔고가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2억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김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딸 집 살 때 4천만 원, 친척이 급하다고 3천만 원, 그리고 확실한 투자라던 곳에 3천만 원,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김 씨는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후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5세의 박 씨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걷기도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셨어요? 3년 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왔어야죠. 이제는 수술도 어렵습니다. 박 씨는 후회합니다. 그때 병원비 아깝다고 안 갔던 것을, 참으면 낫겠지 했던 것을. 하지만 나은 게 아니라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이 들고 치료도 어렵고 고통만 커졌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아낀 것이 인생을 망친 것이라는 것을. 반대로 68세의 이 씨는 편안합니다. 통장에는 적당한 돈이 있고 건강도 좋고 관계도 좋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원칙을 지켰습니다. 자식에게 돈 안 주고 투자 안 하고 건강 챙기고 관계 유지하고 새로운 것 배웠습니다. 지금 그 선택이 빛을 발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노후는 선택의 결과라고.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이 성공의 반이라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최악의 행동을 했느냐, 피했느냐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최악의 행동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집 살 돈, 사업 자금, 빚 갚을 돈, 노후 자금을 털어서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돈을 주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하고 심지어 연락을 끊습니다.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있습니다. 60세의 최 씨는 3년 전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줬습니다.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모은 돈을 줬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힘들 텐데.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찾아가면 피했습니다. 최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피할까? 나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빚진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했습니다. 최 씨는 돈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재산을 주는 것의 결과입니다. 돈을 받은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갚을 수 없으면 관계를 끊습니다. 부모는 홀로 남습니다. 재산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자식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주면 자립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 돈만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존중합니다. 현실은 잔인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있고 존중받고 안전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두 번째 최악의 행동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부탁하고 친척이 애원하고 자식이 간청합니다. 보증만 서달라고 절대 피해 안 간다고 형식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보증은 빚입니다. 상대방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평생 관계도 무너집니다. 65세의 한 씨는 작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자금 대출받는데 보증만 서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형만 믿는다고, 절대 피해 안 준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한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나는 동생인데 결국 보증을 섰습니다. 5천만 원 대출에 연대 보증인이 됐습니다. 6개월 후 동생이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행에서 한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생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씨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씨는 작은 월세방에 삽니다. 동생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한 씨는 후회합니다. 왜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동정심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친구든 친척이든 심지어 자식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자기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사실은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증 없이 대출받을 수 없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세 번째 최악의 행동은 잘 모르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절대 안전하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속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불리고 싶습니다. 연금이 적으니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70세의 윤 씨는 2년 전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솔깃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1년에 3%인데 한 달에 3%라니 욕심이 났습니다. 윤 씨는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윤 씨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1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윤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한 달에 3%가 말이 되나? 하지만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도 없습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최선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리려고 하다가 모두 잃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다섯 번째 최악의 행동은 건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를 아낍니다.
아파도 참고 병원 가기를 미루고 약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60세의 정 씨는 5년 전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미뤘습니다. 수술비가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800만 원이었습니다. 참으면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걷기도 힘듭니다.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은 처음보다 2배가 됐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회복도 더 어렵습니다.